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도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 이 책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시험에 매몰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빠르다.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푸는 속도하고 그 내용식에 집어넣는 속도가 정말 차이가 나는지, 삼각함수에 각변환 공식 이런 거 쓰지 마라. 없어도 할 수 있다. 진짜로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조차도 공식보다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시험 공부에 매몰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시험 잘 보는 공부만 하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뭐 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어쨌든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시험 공부에 매몰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쓴 책에서도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 이 책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어떻게 시험에 매몰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수학 공식이죠. 왜 수학 공식을 외우게 할까요?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근해 공식 쓰지 마라. 이번 학기에 근해 공식 쓸 애들 있지, 그거 배우는 애들 걔네만 외워, 나머지 쓰지 마. 그냥 계속 완전 제곱식으로 풀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로 풀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삼각함수에 각변환 공식 이런 거 쓰지 마라. 없어도 할 수 있다. 내분점 정리 하지 마. 그냥 해. 왜? 저는 그 과정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 생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가 체력 단련하러 산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빨리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한테 산에 올라갔는데 야 타! 한다면 케이블카를 태워줬어요. 빨리 올라갔거든요. 자, 근데 이 아이는 그러면 체력이 증진됐을까 안 됐을까? 당연히 안 됐겠죠. 이 과정은 아무리 반복해도 이 아이가 산에 대한 뭐 노하우가 생겨서 야 저기가 무슨 봉이고 저기가 무슨 봉이고 이런 지식을 생길지언정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산에는 죽어도 못 올라간 아이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맨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던 게 습관이 됐으니까. 수학이나 다른 과목으로 치면 뭐냐면, 일단 공식으로 외워서 풀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식으로 외워버린 애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간 아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안 올라가는 게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식을 외워버린 친구들은 공식을 외워서 그냥 푸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내가 머리를 써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파트를 영원히 놓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면 되지,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을 외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 쓰지 말아라 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댓글에 항상 뭐라고 달리냐면, 그래도 공식을 써야 빠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공식을 안 쓰면 공식을 못 외울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식을 외우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애들 가르칠 때 공식을 모를까요? 못 쓸까요? 그냥 외워집니다. 공식을 안 쓰고 문제를 풀다 보면요, 공식이 외워져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근해 공식 쓰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대신 뭘 시키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거 니네 풀 수 있지? 자, 이거 풀어봐 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걸 풀까요 못 풀까요? 풀어내요. 힘들지만 풀어냅니다. 그 두세 번 반복하면 못하는 애 없어요. a를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만들어주고 플러스 c는 0 한 다음에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필요 없는 걸 빼줘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야 그럼 x는 뭐야? 그럼 애들이 정리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식이라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일반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놓고 풀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공식이에요. 이거를 할 줄 모르는데 공식을 쓰는 거는, 얘가 산을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내가 얘를 집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놓은 다음에 10발짝만 걸어가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렇게 많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문제를 계속 못 푸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 산에 무슨 꽃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어디가 힘들었는지 어떤 바위가 있었는지 이거 몰라요. 얘는 그냥 마지막 단계만 했을 뿐인 거죠. 공식을 쓴다는 건 뭐냐면, 이 공부의 마지막 단계만 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문제 풀면 다 외워지잖아요, 여러 번 풀면.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문제를 여러 번 푼 친구들은 그 답이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당연히 외워지겠죠? 그 답이 뭘까요? 그게 곧 공식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공식을 남기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공식 쓰지 마. 수능장에 가서도 근해 공식 쓰지 마가 아니고,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에 대한 거다. 이걸 하다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이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결론적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외우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다. 훨씬 더 잘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절대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프로세스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공식을 써야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 공식을 쓰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를 4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은 0이야. 그럼 이거를 a가 4, b가 3, c가 마이너스 7. 잠깐만, 그러면은 a가 4니까 2a분의 2, 8 이게 정말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가서 한번 시켜보세요. 완전 제곱식을 푸는 속도하고 그 내용식에 집어넣는 속도가 정말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저쪽에 가면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삼각함수 뭐 사인 합의 공식 뭐 아니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 정도까지 가면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조차도 공식보다 빠르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요, 공식을 쓰는 것보다 안 썼을 때 문제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해야 내가 모르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공식이 더 빠르냐? 공식을 안 쓰고 문제 원리에 의거해서 풀었을 때가 빠르냐?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공식에 의거해서 푼 풀이보다 공식에 의거하지 않고 원리대로 푼 문제가 더 빨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안 빠르잖아요? 빠를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자꾸 생략하니까 아이들이 공식 없이는 문제를 못 푸는 아이가 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땡큐죠. 왜? 자기가 외우지도 않았는데 쟤들은 열심히 외우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걔네들은 그 내용식보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거는 외워라 라고 말해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외워라. 그 정도 외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을 외워야 빠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공식보다 빨리 풀 수 있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을 외우는 게 시험에 최적화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도 틀렸던 얘기고 앞으로는 더 틀린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출제자들은 제가 만난 수학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문제를 내려고 자기의 영혼을 다 갈아 넣냐면은 단순히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애들한테 점수를 더 잘 주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살짝 함정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변형을 한다거나 할 때도 공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거 하려고 수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으로 딱 나오지 않고 사고 과정 거쳐야 되는 문제를 내려고 수능 때 교수님들 그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제자들은 절대로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는다. 특히 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갈라주기 위해서 원리를 이해해주는 애들을 더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앞으로는 더 틀릴 게 뭐냐면 이제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 같은 것들도 논술 수행 위주로 이제 바뀌어갈 거거든요. 창의적인 활동 아니고 수학조차도 이 풀이 과정 증명해와라, 설명해봐라, 이걸 네가 한번 네 나름대로 해석해봐라,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로 낼 거고 수행평가로 내줄 거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한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심지어 혜택도 잘 써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입시 방향은 더더욱이나 이쪽으로 쏠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캐치를 못하신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교육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건 좋으냐 싫으냐 뭐 비판하냐 찬성하냐를 떠나서 엄청나게 이쪽으로 바뀌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한 애 말고 진짜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대학들이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세특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선생님들이 세특을 누구한테 잘 써줄까요? 공식 빨리 외워가지고 문제 빨리 푸는 애들 잘 써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원리에 의거해서 낑낑대고 고민해보고 그런 흔적 있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세특을 잘 써줄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시험에 최적화된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출제자의 의도와 어긋나는 방향이다. 이거를 메꾸려고 이런 트렌드로 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지만 한 발 늦어요. 그걸로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식에 대해서 제가 좀 특별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 평범한 아이들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시험에 최적화된 공부, 지나가면 이걸 못하는 공부를 하는 거에 우리 너무 좀 매몰되어 있다. 시험 기간이 아닌 시간에 우리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시험 기간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최대한 공식을 안 써보고 단순하게 하지 않고 최대한 구조화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공식에 다가가는 그 과정 자체를 학습하느냐, 결론만 딱 학습하느냐, 이게 나중에는 정말 고등학교 가서는 메꿀 수 없는 차이를 만든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